우리는 이 미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미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언가, 이게 중요한 거죠. 자, 작가한테 미학이라는 것은 내가 등산해야 될 산을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.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것인지, 히말라야 산을 오를 것인지, 속리산을 오를 것인지, 그런 걸 결정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뭐냐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,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런 미에 대한 이데아와 현실은 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? 그 갭을 좁히려는 노력이 예술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갭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도 알아야 되고 이데아도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래야 그 사이에 갭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걸 모르면은 방향을 못 잡는 거죠.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드라이브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드라이브가 얼마나 불안해요. 빨리 간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내 목적과 반대로 빨리 가면은 빨리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건데, 때로는 우리는 길이 막혀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길이 뚫려 있어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고 그런 거예요. 무조건 뚫렸다가 막 달려서도 안 되는 거고요. 내가 거쳐야 될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. 내비게이션 없이 그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야말로 정말 모험인데, 그래서 미학이 필요하다.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뭐냐.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에 대한 생각을 계속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아름다움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사유가 깊어지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하는 거. 이게 작가 노트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. 그것이. 작가 노트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정보들을 기록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그 질문을 항상 갖고 있고,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의 자기 언어로 미를 정의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우리는 아름다움을 당연하게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 당연한 거면 왜 미학이 이렇게 변천해 오겠습니까? 과거에 뭐 칸트가 생각했던 미학과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생각하는 미학은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. 아름다움이. 또 그리스 시대 때 황금비를 미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고, 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동양에서 생각하는 아름다움, 또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이 다르거든요. 한국인들이 멋이라고 말할 때 멋의 의미는 서양의 미와 어떻게 다른가,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갈 때 자기가 올라야 될 그 산이 결정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꾸준히 공부를 해가면서, 근데 이 사유만 가지고도 또 안 돼요.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와 더불어서 선행 연구자들이 해놓은 그런 글들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이런 생각이 이런 언어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책을 보는 거는 그렇게 확인을 위해서 보는 것이지, 내가 한 번도 사유를 안 해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려워요. 자기 거가 안 돼요. 그러면은 먼저 사유가 먼저 있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, 그 표현이 잘 어려운데 그게 다른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느낌이 이러한 언어로 표현이 되니까 이 통쾌하다, 시원하다, 이 느낌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동안 생각해오는 것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언어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게 반갑죠, 그죠?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이 말이 잘 들리겠냐는 거예요. 안 들려요.
똑같이 귀를 열고 들어도 그냥 흘러가 버리지 자기 거가 안 돼요. 근데 미리 그 고민이 있던 사람은 그게 탁 자기 머리로 그게 꽂히는 거죠. 아, 요 내용이 이런 언어로 표현되는구나.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, 우리가 언어를 보고 새로운 걸 안다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. 우리의 교육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사유가 없이 자꾸 책을 보게 하니까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자기 거가 안 되는 거죠. 주체적으로 그거를 소화를 못 하는 거죠.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려면은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이 사유의 능력입니다. 사유. 그 사유라는 것은 뭐 학자들이 하는 그런 사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,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거든요. 질문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. 질문 자체를. 그 작가 노트는 그 질문을 또 써야 되는 질문. 그 질문 자체가 아주 귀중한 거라고요. 질문 자체가. 질문이 있으면은 반드시 답은 있기 마련이에요. 질문이 없는 게 문제지,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. 문제만 있으면 답은 있어요. 방법이 생기는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, 문제의식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도 없다 하는 거죠. 그러면 이건 예술이 안 되게 돼 있어요. 남이 한 것만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예술이 되겠냐고요. 예술은 반성적 판단, 남이 내려놓은 그런 규정적 판단이 아니라 이 반성적 판단 능력,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. 이게 창작이죠.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스스로 문제제기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. 문제제기가.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문제를 존중하고 문제를 이렇게 갖게끔 만들어주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, 자꾸 답을 강요하고 마치 그 미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, 암묵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, 이렇게 마치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교육으로는 좋은 작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예술가한테 그 미학이라는 것은 그런 미에 대한 어떤 사유여야 되는 것이지, 어떤 그 지식의 확보가 아니란 얘기죠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,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누구의 이론과 가장 가깝느냐, 칸트의 이론이냐, 들레즈의 이론이냐, 뭐 보드리아르의 이론이냐, 뭐 멜로 뽕티의 이론이냐, 이런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. 그 가까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하는 이론과 가장 가까운.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논문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자기 작품의 어떤 그 방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방향.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미학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, 그걸 작가 노트에 계속 쓰면서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이 정말 아름다움인가? 이게 아름다움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? 그런 걸 계속 고민해 줘야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는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간다니까요. 뭐 누구의 이론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작품이 거기에 종속이 돼 버려요. 그러면 안 되거든요. 자, 한 날개가 제가 미학이라고 그랬는데, 다른 날개 하나는 미술사예요. 미술사. 작가한테 미술사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. 자, 내가 올라야 될 산이 결정됐어요. 내가 백두산을 오르겠다. 그러면은 그 백두산에 오르는 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 내가 처음부터 저 산을 숲을 헤쳐가지고 저 산을 오르겠다? 얼마나 이게 무모한 짓입니까?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. 이미 자동차로 난 길은 자동차 타고 가는 거고요.
또 오솔길은 오솔길을 따라서 가고요. 길이 없으면은 그때 이제 등반을 하는 거죠. 처음부터 길을 찾지도 않고 그냥 막 산을 오르겠다? 그럼 뭐 정상 근처도 못 가서 쓰러질 거라고요. 미술사는 그런 거예요. 내가 가고자 하는 산을 반드시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. 선배 작가들이 있다니까요.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길이 난 데는 도움을 받는 거죠.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. 누가 길을 내놨기 때문에 내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죠. 그런 거 안 배우려면 뭐 대학 올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미술사를 공부할 때도 그냥 맹목적인 공부가 아니라 나의 길을 찾기 위한 미술사여야 되는 거죠. 내 길을 위한. 자, 내가 오르고자 하는 그 산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다른 길이 있거든요. 길이 완전히 하나도 없는 그런 산은요, 그거는 등반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. 너무 힘들기 때문에. 그리고 길이 너무 잘나가지고 정상까지 그냥 차가 올라간다? 이거는 이미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. 등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. 그런데 차 타고 올라가는 거 가지고 뭐, 그건 반칙이죠, 반칙. 우리가 등반을 한다는 거는 그 등반가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. 난관을 극복하고 그 산을 정복했다는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, 뭐, 차 타고 올라가면은 뭐, 그냥, 차에 기름만 들어있으면 올라가는 건데, 그거 누가 못해요. 그렇게 완전히 관광지 개발이 다 끝난 데는, 그거는 예술가들의 그 등반지가 아닌 거예요, 그런 건. 그런 산을 올라가게 해서도 안 되고, 너무 험한 데도 안 되고, 적당히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. 내가 오를 만한 데를 찾는 거거든요. 그리고 길을 또 찾고. 우리가 이제 작가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아야 이 작가가 어느 산에 있는 어느 길로 간 작가구나. 이걸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뭐 사조라는 게 그런 거죠. 사조. 미술사의 사조. 사조라는 건 그 길을 말하는 길 따라 간 사람들. 모더니즘 안에도 여러 사조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오르고자 하는 그 길, 여러 길 중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혈통찾기죠. 나와 가장 잘 부합되는 작가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. 내 작품과 가장 관련이 깊은. 근데 그 작가들 자체를 모를 경우에는 그게 나중에 중복이 돼요. 중복되는지도 모르고 중복이 되는 거죠.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길이 나는 데까지는 빨리 가고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한 그 부분을 내가 가면서 자기 길을 개척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자기 세계인 거죠. 궁극적으로는 자기만이 간 그 길,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이게 예술인 거죠. 이게 창작이고. 창작이 이루어지려면은 미학에서 그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미술사를 통해서 길을 찾아내고 길이 끝난 지점에서 내가 개척하는 이 부분이 창작이에요.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만드는 것이 창작이지,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꾸 숲을 자꾸 헤매고 있다든지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아무데나 막 가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새로운 길을 내서 올라가 보면은 반드시 새로운 풍경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새로운 뷰, 새로운 어떤 전망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. 그 자리에서만 보이는 전망이 있어요. 그게 이제 자기 양식인 거예요, 그게.